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답전을 보내시었습니다. 답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엔티안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통룬 시수리 동지. 나는 총비서 동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4돌세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내준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의 위협 수행에서 맺어진 우리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는 오늘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공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의 유대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총비서 동지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체 110일 2022년 9월 19일 평양. 인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혼신의 자욱은 대동강 주사기 공장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주체 105 2016년 9월 23일 공장을 찾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대동강 주사기 공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서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인군 시기의 일도선 공장이라고 하시며,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공장에 깃든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갈 때 대해서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이 주사바늘들이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그날에 가져오신 주사바늘들입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생산된 주사바늘을 손에 두시고 빛에도 비춰보시고 손에도 구워보시면서 고친 바늘로 주사하게 되면 가뜩이나 병 때문에 아파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겠는가고, 더욱이 손자 손녀 같은 아이들이 포동포동한 살결에 고친 바늘을 꼽는다고 생각할 때 동무들의 마음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이번에 각종 주사 바늘과 나병 정맥 주사 바늘도 가져왔는데 앞으로 공장에서 이런 주사 바늘들도 생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대동강 주사기 공장을 우리나라 의료기구 공장의 본복이 표준이 될 수 있게 현대화하자는 것이 당의 의도라고 하시면서 그 방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같이 조립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공장을 찾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같이 포장한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따로따로 포장해서 사람들이 자기 용도에 맞는 주사바늘을 골라서 쓰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사기 원통을 보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눈금을 보니 정교하지 못하다고, 약물을 재어야 하는 것만큼 눈금을 정교하게 새겨야 한다고, 정말 자그마한 흠이라도 있을세라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을 부단히 개선하고 생산량을 늘림으로써 인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토록 마음쓰신 절세위인들의 그 사랑이 우리 인민들에게 뜨겁게 가닿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힘있게 다그치자. 주체의 혁명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 발전시키자. 백두의 혁명 전통을 우리 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으로 천만 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만년제보로 빛이어갈 요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속에 평양시 안의 청년동맹 초급 선전의 일꾼들이 대송산 혁명열사릉에 대한 참관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혁명의 1세대들인 항일혁명 선열들이 용생의 모습으로 빛나는 혁명열사릉에서 그들은 투사들이 지녔던 불타는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혁명열사릉에는 피어린 항일의 나날, 정말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용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저국의 자주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다 바쳐 싸우다 희생된 155명의 항일연맹 열사들의 반신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중 요성투사 반신동상이 13상입니다. 이들 속에는 1점 효력 남기지 못한 열사 55명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어버이 수련님께서는 항일의 나날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하고 떠나간 이들의 생전 모습을 한 명 한 명 찾아주시면서 이들의 옷차림 형상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혁명의 사령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운 우리 항일연맹 열사 모두가 우리 위대한 수련님의 그 사랑과 의리에 의해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 혁명 열사령의 영생의 모습으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19살에 희생된 항일연맹 투사 리건행 동지의 반신상 앞에서 정말 고름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19살이면 생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사 동지는 자신의 생을 위대한 수령님을 위해 자국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다 바쳤습니다. 비록 투사 동지에게 피를 물려준 자식은 없어도 뜻을 물려준 우리 후대들 모두가 투사 동지의 아들, 딸이고 친혈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송산 혁명 열사령의 용생의 모습으로 빛나는 155명의 투사 동지들의 혁명에 참가한 시기야 희생된 날짜는 서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심장은 오직 수령을 받드는 충성의 한 길에서만 세세히 거동쳤습니다. 오늘도 투사 동지들은 우리들에게 충신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가슴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황해남도에서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를 기준으로 하여 제품의 질을 개선하고 소비품의 다정화,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생활 필수품 전시회를 조직 진행했습니다. 또한에 공장 기업소들과 간의 작업반 관리소 등 생활 필수품 생산 단위들이 시야를 넓혀주고 자기 단위를 상징할 수 있는 질 좋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번 전시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전시회에서는 령용군 수지 일용품 공장에서 생산한 수지 제품들, 벽성군 곤제 공장에서 생산한 경소판과 색기와 실원군에서 내놓은 각종 타일들이 질적 측면에서나 모양새, 리용 가치가 큰 것으로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평양 종양 곤제 공장에서 자기 단위 실적에 맞게 부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청업원들에 대한 후방 사업에서 실리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은 온실과 축산, 양호기지를 만들자고 하게 되면 부지가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이거 건물 옥상과 지하에서 양호와 축산, 남새 농사를 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냈습니다. 공장에서는 빗물 회수 체계를 이용해서 양호와 온실 남새 생산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함께 고리용 순환 생산 체계를 확립해서 많은 양의 남새와 고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해 남새를 10톤 이상 거두고 많은 고기와 달걀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또 양호장에서는 물고기를 1톤 이상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지전략형으로부터 나온 이런 성과들은 후방사업 토대를 강화하게 되고 종업원들의 생산 요리를 높여주는 데 적극 기여되고 있습니다. 당이 부르는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거들의 자원 진출하는 수도 청년들의 수가 날을 따라 늘어나고 있는 속에 평양 악기공장 노동자 조윤경 동무가 삼지연시로 진출했습니다. 혁명의 연대기들마다 거세 찬 단원 열기로 비약과 혁신의 고조기를 이뤄온 청년 전이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굳건히 이어갈 결의 안고 혁명의 성지 삼지연시로 떠나는 조윤경 동무를 문화성과 평양 악기공장의 일꾼들과 청년들이 축하하고 거무해 주었습니다. 누가 알아주고 말고 묵묵히 자신들의 처소를 지켜온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처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고상하고 아름다운 청춘의 꿈과 기상을 바쳐가는 우리 은경이가 삼전시로 가겠다고 할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악기공장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우리 은경이도 내가 일하던 악기공장에서 착실히 일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눈치도 잘 타지. 그것이 생소한 것이지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말했더니 자기는 온실에서 피는 꽃이 아니라 소란풍 강풍에도 끝도 없이 서 있는 백두의 벚나무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기특한지. 삼지연시로 떠날 결심이 결코 오지원을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타는 지출한 청년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실 때 정말 받아는 충격이 컸습니다. 나도 저 대어의 소자 당이 바라고 저기 부르는 그곳으로 가는 길이 청춘을 빛내고 인생에 큰 자학을 남기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떠납니다. 청춘의 자서전에 자랑찬 미운만을 새겨갈 애국의 마음 안고 삼지연시로 떠나는 저인경 동무를 공장의 일꾼들과 청년들이 발해주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상황을 보면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BA.5의 주되는 전파로에서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감염률과 증축률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BA.5 감염자들 속에서 폐감염으로 인한 중증률이 높으며 어떤 나라에서는 중증률이 90% 이상에 달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BA.5가 급속히 전파되면서 매일 평균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보건 전문가들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앞으로 미국에서 가장 주되는 10가지 사망 원인들 중에 하나로 될 것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한편 BA.5에 의한 감염 확대로 악성 전염병의 7차 파동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나라의 감염자는 2,085만여 명에 달하며 그중 4만 4천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8일까지의 한 주일 동안에 일본에서 발생한 감염자 수가 그 전주에 비해 13% 증가해서 9주일째 연속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나라들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악성 바이러스 전파 실태를 놓고 앞으로 다가오는 겨울철에 전염력과 중증률이 높은 BA.5의 전파를 보다 각성 있게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2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1,895만여 명, 사망자는 653만 5,8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미취학간주에서 19일 리히터 척도로 7.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이 나라의 중서부 지역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지진으로 한 해변가 휴양지의 상점 건물벽이 무너져 한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도 메히코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최근 엘살바도르에서 나흘 동안 폭우가 지속적으로 내려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수도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은호한 지역에서는 폭우에 의한 산사태로 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피해 지역들에 경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날씨 특징을 보면은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반적 지역에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고 여러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지난 시기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부는 것입니다. 지난 19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아침과 저녁이 쌀쌀한 날씨가 지속됐는데 19일에는 전날보다 4.5도, 20일에는 5.3도, 21일에 2.3도 낮아져서 21일에는 18일에 비해서 12.1도나 더 낮은 5도가 관측됐습니다. 그리고 18일부터 오늘까지 서해안과 동해안을 위주로 해서 전반적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지난 시기에 비해서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불었는데 일부 지역들에서는 초당 15 내지 16m의 강풍도 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일평균 기온은 점차 오를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조선소의 북부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렸는데 오늘 지역별로 비가 내린 양상을 보면은 어젯밤부터 염주와 태천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폭우가 내린 것을 비롯해서 평안북도에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전반적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소낙비도 내리고 센바람도 불었습니다. 그리고 동신과 구장에서는 우박도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서 평년보다는 6도, 어제보다는 5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함경 남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이 예견되므로 이 지역들에서 센바람 주의 경보는 여전히 유지되겠습니다. 때문에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센바람 피해막이 대책을 계속 세워주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량강도, 함경북도 여러 지역과 라선시에서 비가 내리고 백두산에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과 그 뒤로 나오는 거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북부 내륙 지역과 함경북도, 라선시에서 새벽까지 구름이 끼면서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린 후 주로 개겠습니다. 백두산에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량강도,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는 새벽과 오전 사이에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 기온이 오늘보다 3 내지 5도 낮아져서 새벽과 아침에 날씨는 약간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6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안변 지방으로서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충진시,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운산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다가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다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수산과 해양 부문에서는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26일부터 30일까지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전국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지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